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서 주요 당사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안보리 주요국 주 유엔 대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1년의 면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이번 결의는 마지막 안보리 결의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73개국 그리고 6개 국제지역기구 및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이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52차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외교장관 그리고 관련 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독일 현지 시각으로 오늘 2월 11일 목요일부터 2월 13일 토요일까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하몬드 영국 외교장관,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그리고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 등 총 6명의 외교장관과 연쇄회담을 가집니다. 또한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1년의 폭넓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장관 대리는 내일 2월 12일 금요일 2016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자 방한한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면담 인사들은 전직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로서 댄 버튼, 존 두리틀 전 하원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조세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장실 대북조정관, 레리 비즐리 워싱턴 타임스 사장 등입니다. 임 차관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와 압력 조치 등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 차관은 동면담 계기에 미 의회 최초로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법안인 HR 757의 상원 통과를 평가하고 동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17일 외교부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전 USTR 부대표 대행을 면담합니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대행은 작년 11월 공직을 떠나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워싱턴 사무소장을 맡고 있으며 공직 재임 기간 동안 한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리 정부로부터 은탑 산업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미측 수석 대표 등을 역임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커틀러 소장의 훈장 수여를 축하하고 공직을 떠나서도 한미 양국 관계 증진에 계속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연합뉴스 이기훈입니다. 예. 한미가 그 사드 공식 협의에 착수했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좀 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의 로켓 주요 부품 관련해서 이게 러시아에서 아마 도입됐을 것이라 이런 분석을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반발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안보 이익을 우리와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노골적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추가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 개발이고 미사일 위협임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를 넘어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 의지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입장 하에서 중국 및 러시아 측과 지속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저 이번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저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의 그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고 이에 우리도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 그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